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도시의 전경이 펼쳐진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내 눈앞에 있던 세상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소리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이제 다시는 내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면, 화면이 까맣게 암전된다. 나는 지금 그 어둠 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빛나고 있다. 하지만 나에겐 누구보다 파랗고 찬란한 하늘과 사람들은 모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 바람이 됩니다. 댄싱 하나 둘. 두 남자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호흡을 맞춰 페달을 굴리며 시골 도로 위를 달려간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한 발짝 더,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길을 향해 나는 당신과 함께 달려보려 합니다. 쭉 뻗은 도로가 길게 이어진다. 바람 되어 너와. 내레이션 이지훈. 2인용 자전거로 실력을 겨루는 사이클 경기 영상. 여러분은 팬덤 사이클을 아시나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타는 2인용 자전거로 저는 5년째 팬덤 국가대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별한 팬덤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말끔한 외모의 청년이 검은 배경의 인터뷰룸 의자에 앉는다. 떨려요? 아직은요? 아니요.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해요. 누군지 좀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덤 사이클 선수 김정빈입니다. 저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심 부분부터 이제 안 좋아지는 케이스라서 중심 쪽은 되게 뿌옇고 흐릿흐릿하고 뭐 되게 뭔가 유리막이 껴있는 뭐 그런, 아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것보다 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느낌으로 보여요. 자막 에피소드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달린다는 것. 전라북도 무주군. 지난 7월, 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기의 현장. 오늘은 2022년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는 잠시 후에 팬덤 사이클 시합 1시간 전, 자전거 조정을 맡고 있는 저의 텐덤 파트너 파일럿 형님과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15분만 지금 너무 땀 많이 빼면 짐 빠지니까 올라가가지고 그냥 근육 이완한다고 생각하고 딱.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대표 2차 평가이기도 한 대회라 더 긴장이 되는데요. 정빈 씨가 천막 아래서 스트레칭을 한다. 국가대표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몸을 풀며 긴장된 마음도 풀어봅니다. 시합 직전 파일럿과 호흡도 맞춰보는데요. 팬덤 선수들은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파일럿과 항상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형님과 함께 4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시합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장비, 보이지 않는 선수를 대신해 장비 세팅과 점검, 그리고 선수를 챙기는 일도 파일럿의 몫인데요. 4년을 함께 하다 보니 알아서 척척 챙겨주십니다. 따닥따닥 붙여줘. 파일럿 최지윤. 따닥따닥 붙여줘. 벌럭벌럭 안 하. 관계자가 번호표를 5핀으로 유니폼에 고정해준다. 202번 전북 김정빈 최지훈 선수 검차 받으세요.
대회 참가 직전 공식적으로 자전거 점검을 마치면 바로 시합이 시작되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향하는 출발점.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자전거 앞자리, 정빈 씨가 뒷자리에 앉아 출발. 드디어 시작된 경기. 2023년 국가대표를 뽑는 3번의 선발전 중 2차전인 오늘. 꼭 1등을 해야만 국가대표 자격을 얻기 때문에 더 긴장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탄 여러 선수가 일제히 출발해 도로를 달려간다. 경기의 관건은 파일럿과의 호흡.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야 돼. 지금 여유가. 여유 있죠. 발을 맞춰 페달을 밟는 정빈과 지훈 씨. 두 사람이 함께 타는 팬덤 사이클은 두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살피며 한 마음으로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일럿은 내 눈과 길이 되어주고 나는 그의 신호에 따라 기량을 있는 힘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6년. 2016년 처음 팬덤을 탄 뒤 첫 출전한 대회에서 동메달, 이후 한국 신기록까지 세우며 국가대표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어요. 진짜 내가 1등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기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은. 훈련을 하는 만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더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팬덤 사이클. 그 자유가 오늘도 나를 달리게 합니다. 60km의 시합 구간 중 어느덧 마지막 구간. 선두권 선수들이 회전 교차로를 지난다. 최선을 다해 달리다 보니 가장 앞서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파일럿 지훈 씨가 뒤를 확인한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감사히도 1차 선발전에 이어 2차전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리는 어느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 합숙과 경기가 없는 날. 옳지, 잘했어. 가자. 저는 늘 안내 겸 메이와 함께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옳지, 메이 건널목 찾아. 옳지, 잘했어. 가자. 항상 내 곁을 지켜주는 메이. 잘했어, 메이 왼쪽. 메이 왼쪽, 옳지. 엘리베이터 찾아, 메이. 엘리베이터 찾아. 옳지, 다 왔다. 잘했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핸드폰을 진짜 자주 보셔서 메일을 잘 못 보세요.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맞닥뜨려가지고 그분이 놀라시고 또 메일도 놀라고 이제 저도 놀라게 되고 메일을 이렇게 뭐 밟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미리미리. 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메이와 산책을 하고 놀아주고 몸을 식혀주는 정빈 씨. 메이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묻혀 살던 저에게 메이는 기적같이 찾아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메이와 찍은 가족 사진, 메이의 독사진. 시각장애인은 케인이 필요한데 흰지팡이 보행을 꼭 해야 안전하게 다 이제 다닐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흰지팡이를 하는 순간 제가 시각장애인처럼 보일 것 같고 누가 뭐 계속 쳐다볼 것 같고 저를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고 뭔가 그게 되게 조금 많이 자존감을 떨구더라고요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창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그때 그 두려움의 길을 함께 걸어준 메이. 열차에 탄 정빈 씨와 메이. 메이를 만난 이후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것이 창피하지도 세상이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던 나. 한 발짝의 움직임도 절망이었던 그때 메이는 그렇게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막, 메이는 정빈 씨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랑 하나가 저의 이제 분신이랄까? 메이랑 같이 이제 보행을 할 때 내가 어릴 때 느꼈던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걸었는데 나 어릴 때 보일 때 이렇게 걸었는데 라는 게 메이랑 보행을 하면서 그게 다시 되찾은 느낌이라서 저의 이제 인생에서는 정말 메이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정빈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야맹증과 난시 증상도 심했는데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서 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20살의 어느 날 그나마 볼 수 있던 시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점점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공포들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보이고 다음에 제가 눈을 막 한쪽 눈 감아보고 막 이거 옛날에 보였던 건데 왜 안 보이지? 뭐 더 찌그러져 보이지? 왜 더 뭐 막이 낀 것 같지? 그게 큰일 났다. 점점 또 다음날 뭐 다음에 또 그럴 때 그때보다 더 심하네? 이러니까 이제 진짜 안 보이는구나. 각종 체육 경기에 참여한 사진. 피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 저는 복지관을 찾아가 장애인 교육과 재활을 받았고 이후 복지사의 권유로 만난 운명이 팬덤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도는 게 좀 짜릿하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걸어 다닐 때나 그럴 때 항상 천천히 걷고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걷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걸었던 제가 이제 한 발짝 나가서 그 페달을 밟으면서 제가 전달하는 그 힘에 맞게 이 속도가 붙는다는 그 느낌,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 이곳은 제가 개인 훈련을 하는 훈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 정빈 씨가 사물함 앞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낸다. 여기서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내 로라 훈련이라고 모니터를 보면서 실제 길을 모니터 보면서 이제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일 땐 올라가고 내리막일 때는 자전거가 또 내려가는 것처럼 실제 밖에서 주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일럿은 개인 훈련에 함께 할 수 없어 실제 도로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실내 사이클 훈련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씨가 땀 흘리며 사이클을 탄다. 자, 나머지 200.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더 힘차게 달려야 하기에 선수로서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팀이 좀 필요하다는 게 그 실업팀이면은 이렇게 파일럿도 이 뒤에 시각 선수도 항상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도 풍족하지가 못하니까 서로 이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호흡을 더 맞춰야 되는데 더 잘 맞출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지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이거는 뭐 지원이 뭐 크지 않다 보니 그냥 한 경기 하고 또 푹 쉬고 또 나중에 만나서 또 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정빈 씨가 역도 훈련장에서 역기를 들어 올린다. 아쉬운 훈련 환경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선수의 현실. 코치가 정빈 씨를 지켜본다. 근력 강화를 위한 저의 두 번째 훈련장에서도 그 땀의 시간은 이어집니다.
장애인이라는 장벽과 부족한 훈련 환경, 그러기에 누구보다 더 온 힘을 다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내야 했던 날들. 정빈 씨가 역기를 뒷목에 걸치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선다. 정빈 씨가 이를 악물고 동작을 반복한다. 막막했던 삶에 빛처럼 찾아와준 오늘이기에 암흑 속에서 희망을 열어준 길이기에 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바쳐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치 박민재. 정빈 씨가 한 6년 정도 전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운동 배울 수 있냐고. 지금 장애인 그 운동 사이클 하시는데 이걸 하면은 도움이 본인한테 그 단거리 선수니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갖고 제가 6년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빠짐없이 계속 운동했어요. 그만큼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많죠. 정빈 선수한테. 혼자가 아니니까 늘 함께 달려주는 이들이 있어 나의 세상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코치와 대화를 나누는 정빈 씨. 팬덤 사이클 선수로서 6년. 이제 나에게도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민 씨 원래 그 여행을 좋아하나요? 네, 여행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많이 다니진 못했어요. 네, 제약이 좀 있으니까 1등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그 긴장감, 그런 스트레스, 그게 좀 있는데 여행 라이딩은 되게 편안하고 뭔가 진짜 여행을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나. 그리고 여기 자전거로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인터뷰룸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 어떤 일을 봐야 될까요? 미음 사이클팀 팀장.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조선입니다. 이름이 외자라 많은 분들이 실명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조선 맞고요. 평범한 가장이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꿈이란 게 있잖아요. 누구나. 나이와 체력이 있더라도 뭐 정말로 국가대표라는 그런 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 더 확인하고 나이대별 카테고리에 대한 세계대회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가까운 분들한테는 얘기했었죠. 난 꼭 그런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의 한 걸음이 된 거죠. 네. 자막 에피소드 2. 평범한 이 남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섬강을 따라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 뻗어 있는 원주. 그 길에서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매일 라이딩을 즐기는 그는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사이클 팀을 만들었답니다. 지금 그 제가 들어가 있는 메리다 레이싱은 이제 만든 지 12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특별히 시합을 위한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이런 MCT 출전하는 그런 선수들 외에도 뭐 다른 원데이 레이스라든지 혹은 자전거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하고 있고요. 2036에 0039. 이곳은 리조트 내에 있는 스포츠 용품과 식료품 매장. 그는 겨울 스포츠 용품 회사의 리조트 매장 관리자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12년 전 원주 발령을 받아 오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죠. 좌천 아니냐. 좌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지방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원주에 내려온 게 오히려 저한테는 잘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여기에 속해져 있는 자연과 원주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뭐 여기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 100kg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던 그는 취업 후 다이어트를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원주로 오게 되면서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원주에서 타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전거 타기. 차가 없으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뭐 저를 아는, 그러니까 건너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한두 명 같이 타게 돼서 원주 쪽에서도 이제 로드바이크 좀 붐이 일었죠. 동호회도 만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요. 같이 시합도 많이 나갔고. 사이클 대회에 참가한 사진들. 자전거에 빠진 지 12년.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그는 지금도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클팀 동료 남재경. 네, 피터팬 같아요. 되게 나이는 있는데 항상 꿈꾸는 분?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고 목표가 있어서 그걸 계속 도전하고 깨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덩달아서 시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타고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퇴근 후 서둘러 그가 도착한 곳은 그의 또 다른 직장. 일명 롤러방으로 불리는 이곳은 실내 사이클 연습장인데요. 개인 훈련과 자전거 강습 등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훈련 장소가 필요했고 처음에는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주변에 초보자도 문의가 들어오고 혹은 시합을 나가시는 분들도 문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빼서 뭐 거기에 같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심박 낮추고 케이던스 유지, 호흡하고. 사람들과 함께 도전에 도전을 반복하며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야. 더 밀어. 조선 씨가 확성기를 들고 자전거 타는 회원들을 격려한다. 가자. 조금만 더. 그는 오늘도 이곳에서 자전거로 달릴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자전거 만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딱깔딱 숨만 쉬고 이렇게 살다가 자전거를 타고 어느 정도 그런데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깔딱깔딱 살고 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데. 수면 위로 올라와 하늘을 보면 자전거로 희망을 찾은 나와 갇혀있던 자신을 찾은 남자. 그 꿈으로 이어진 우리 둘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막 에피소드 셋. 그를 만났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도시 전경. 지난 8월 전북 익산. 원주 라이딩 73일 전. 오늘은 드디어 그와 처음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의 합동 훈련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적한 도로.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팀은 한 달에 한 번 약 보름간 합숙 훈련에 들어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는 선수들. 주로 차량 통행이 적은 전라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시간. 제 모든 감각은 도로에 집중되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그려갑니다. 상상을 통해서 이제 좀 머릿속에서 좀 그리는 것 같아요. 도로 노면 그리고 주변에 뭐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좀 타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살짝 오르막이지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는구나. 이제 평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조금 더 가면 이제 오르막이 나오겠지? 그렇게 노면을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숙소 방 안. 새벽 훈련을 마치고 잠시 쉬기 위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화장품 병을 찾는 정빈 씨. 동선만 파악되면 시각 장애인들도 큰 무리 없이 혼자 지낼 수 있는데요. 정빈 씨가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진다. 훈련 중 온 연락을 확인하는 것도 익숙한 일상입니다. 시각 장애인용 휴대폰은 음성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화면 해설 드라마도 들으며 다음 훈련을 준비합니다. 이곤이 바닥에 떨어진 총알을 주워들고 롤러로 다리 마사지. 고된 훈련을 하는 합숙 기간엔 혼자만의 휴식이 꼭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장애인 선수에겐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시각장애인 선수는 파일럿이랑 같이 써야 된다. 2인 1실로 써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우려가 있으시고 걱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혼자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듯이 다 여기서 똑같이 위치만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편안하게. 거리. 정빈 씨가 동료 선수의 휠체어를 밀어준다. 오후 훈련 전 점심시간. 그대로 올라와. 턱 하나 있어, 턱. 됐어. 식당 안.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로는 총 3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항상 함께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뼈다귀탕. 정민아, 젓가락 앞으로 와봐. 뭐든지 와봐. 더. 잠시만요. 네. 여기 고추. 네. 이거는 네가 좋아하는 그릇. 이거 뭐지? 깍두기는 안 먹을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몇 년간 함께 훈련하며 이제는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 만큼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수하면서 자기 관리 철저히 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데 정빈이는 항상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성도 좋아요. 핸드사이클 국가대표 이도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또 얘도 남도 챙기고 그런 거 보면 인간성은 좋아요. 여러 가지로 짱해요. 그렇지만 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누님. 이렇게 함께 달리고 있는 동료들이 있어 합숙 훈련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둥그런 트랙이 설치된 야외 경기장. 점심 식사 후 이어진 오후 훈련. 파일럿과 자전거를 타는 정빈 씨. 오후 훈련은 사이클 전용 경기장인 벨로드롬에서 진행됩니다. 2인용 자전거를 탄 두 사람이 페달을 밟아 트랙 위를 달린다. 벨로드롬에서는 스피드와 순발력을 익힐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 도로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럿과의 호흡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창 오후 훈련에 집중하고 있던 그 시각, 제 훈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와 함께 텐덤 여행을 떠날 그분입니다. 관중석의 조선 씨. 과연 어떤 사람일지, 저랑은 잘 맞을지 벌써 긴장되는데요. 드디어 만나러 가는 길.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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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감독. 네. 장애인 국가대표 텐덤 선수 김정빈 선수라고 합니다. 김정빈 네, 선수요. 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미남이라 놀랐어요. 예, 연예인 아닌가요? 아유. 예. 저 김정빈 선수가 인기가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실물이 더 아유. 멋있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왠지 떨리는 첫 만남. 저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집은 어느 쪽이신가요? 아, 집은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혹시 좀 좋아하거나 잘하는 종목이 있나요? 아무래도 국가대표 선발전 기준이 도로 독주다 보니까 타임 트라이얼이다 보니까 좀 더 중장거리로
몸을 좀 더 바꾸게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4km가 저한테는 조금 더 트랙에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로드도 좀 많이 타세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서 자전거 타고 있어요. 일이 이제 겨울에 좀 집중돼 있는 일이라 운 좋게도 나머지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오전에 자전거를 타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이제 음성으로 보통 얼굴을 그리거든요. 딱 뵀을 때 목소리도 호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은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혹시나 이제 조금 더 예민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을 때 그걸 이제 다른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모든 공부가 사실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 밝았고요. 이야기가 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했고 처음 만남부터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행히 마음은 잘 통했지만 팬덤 사이클 호흡도 잘 맞을지 함께 타보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파일럿을 해도 되는 실력인지 국가대표 감독님이 확인해 보신답니다. 조선 씨가 혼자서 2인용 자전거를 탄다. 밑으로 2바퀴만 더 타고 내릴게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보니 감독님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처음에 좀 걱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안 타보신 분들은 이 경기장 자체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경기장을 타면 이렇게 막 경기장이 막 내 얼굴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지럽기도 하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실제로 타는 거 보니까는 근데 뭐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약해요. 이게 계속 흘러내려 갑니다. 핸들을 붙여놓은 소형 카메라. 페달을 끼고 홍정 선수를 한번 타보시는 걸로. 다행히 감독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처음으로 함께 팬덤에 올라봅니다. 경비랑 얘기를 많이 하세요. 타시면. 네. 알겠습니다. 경비가 안 되는 거 혹시 있으면 위험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드디어 첫 출발. 클릭. 오케이. 그대로. 과연 호흡이 잘 맞을지 왠지 두근두근 떨려오는데요. 하지만 순조로웠던 출발과 달리 아직 텐덤이 익숙지 않은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건 아직 길어서 힘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오히려 속도가 나니까 좀 안정화됐어. 맞죠? 오케이. 페이스를 올리. 함께 타는 순간만큼은 둘이 하나가 돼야 하는 텐덤 사이클. 서로를 배려하며 달리다 보니 불안했던 움직임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형님도 볼게요. 네, 나이 차이 많이 아니까. 네. 오케이, 정빈. 일단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고마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흔들리는 거가 있어, 내가. 함께 달리면 느껴지는 마음,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조선 형님과 처음에 텐덤 자전거를 딱 타고 이제 벨로드롬에 딱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좋은데? 혼자 타는 건 잘 타더라도 이렇게 둘이 타는 건 또 조종술이라든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올라가서 주행을 하는 순간 좋다. 잘 타시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10점 만점이라면 뭐 10점을 주고 싶지만 사실은 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8점 정도. 네,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만 생각하며 달려온 나와 한계만 생각하며 달려온 남자. 우리는 각자 달려왔던 길을 벗어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꽃과 나무, 산과 강, 태양이 떠오르는 풍경이 빠르게 스쳐간다. 바람이 되어 너와 함께. 자막 에피소드 넷. 자전거로 이어진 꿈. 원주 여행을 2달 앞둔 어느 날 원주역. 형님이 저를 원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외부 라이딩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혼자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답하고 좀 갇혀져 있는 느낌, 세장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밖에 나가서 라이딩을 하고 싶고 하지만 그 파일럿과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제약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랑 같이 내가 만든 코스 그리고 너한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 교감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게 된 겁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곳은 어떨까라는 그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설레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정빈 씨가 흰 지팡이를 짚고 걸어온다. 원주의 첫 방문. 기차는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어서 오랜만에 여행하는 설렘으로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 어떻게 오는 길은 험하지 않았냐? 괜찮습니다. 가자. 살았습니다. 예. 일단 내 차로 가고. 네네. 형님은 어쩐지 혼자 오게 한 것이 미안한 눈치인데요. 어디로 데려가 미안함을 달래시려는 걸까요? 차 안. 최근에 그 네. 합숙 훈련이나 훈련 네. 일정은 어땠어? 너 계속 이 못 만났던 것 중에 하나가 훈련이었어. 네, 맞아요. 합숙 잘 마무리했고 안전하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올라와서 이제 롤라장도 가고. 그래서 제가 가는 롤라장에서 이제 훈련하고 계속 실내에서만 훈련을 계속 했고 웨이트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훈련하고 왔어요. 두 번째 만남이지만 연락을 계속해서 그런지 오랜 사이처럼 편안했는데요. 시합은 그러면 나가셨던 거예요? MCT 시합은? MCT도 계속 나가고 있고 킹 오브 트랙도 나가고 트랙. 있고 킹 오브 트랙 이번에 이제 카테고리 나이대 3등 했고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요. 포디엄. 근데 원래는 1등을 자전거로 시작해 자전거로 이어지는 우리의 대화. 관심사가 같다 보니 두 남자의 폭풍 수다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푸른 봉우리들 사이로 강물이 굽이 도는 풍경.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한 곳은 원주의 명소 흥원창입니다. 여기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서 있고 오른쪽 왼쪽이 이제 국토종주고 너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 방향이겠지? 근데 뷰 진짜 예쁘겠다. 이곳이 형님의 강력 추천 자전거 코스라는데요. 움막에서 네. 강이 내려와서 세 개의 줄기가 만나고 여기가 상당히 지금 넓은 강폭을 갖고 있어. 엄청 웅장하네. 너한테 이 모든 걸 디테일하게 이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네. 멋있어요.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보이지 않아서 더 깊게 느껴지는 흥원창의 맑은 기운, 물내음, 풀내음과 함께 그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쪽에서 작은 물줄기 그리고 원래 메인 물줄기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모여서 이제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약간 이게 그런 필링 아니냐? 그런 두 개의 힘을 모아서 한쪽 방향으로 가. 어거지로 붙이면 또 우리 팬덤이랑 같은 의미가 되게 좋네요. 프로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사실 즐거움이잖아. 맞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즐거움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흥원창의 물줄기처럼 형님과 한마음으로 달릴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조선 씨의 연습장. 여기 문 조심. 네. 여기구나. 약간 벌써 뭔가 향기가 느껴지지? 롤라장의 느낌이. 노라장의 느낌이 딱 오잖아. 실내 자전거와 각종 장비들. 가능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다 나누고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내 훈련장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본인의 파워 프로파일을 체크해서 서로의 이제 그 몸무게하고 파워를 알려주면 대략적인 그 실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우리 맞춰보자라고 얘기했죠. 삼각형으로 노라가 있어. 우리는 함께 서로의 기량을 체크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마 대충 맞을걸? 정빈 씨가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돌려본다. 좋습니다. 제 자전거 아닌데도 편하네요.
네가 나랑 키가 거의 비슷한데 내가 살짝 큰데 난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할 네. 것 같아. 재치까지 넘치는 조선 형님.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서로의 기량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파워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세팅한다. 오케이.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즐거운 마음으로. 네. 사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즐거울 수만은 없는 테스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은 하나도 안 고통스럽다. 조선 씨와 정빈 씨가 나란히 자전거를 탄다. 나중에 제가 힘들어질 때쯤엔 초스를 좀, 초를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다음 단계까지 몇 초 남았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럼. 예. 보지 못해서 하니까 초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실력을 다투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오늘 유독 국가대표 선발만큼 떨리는 이유는 뭘까요? 왠지 형님께 국가대표로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야 할 것 같아 더 있는 힘껏 달려봅니다. 10초 남았어요. 과연 형님과 나는 함께 달릴 수 있는 실력일까요? 모니터에 그래픽으로 구현된 도로 영상이 나온다. 이제 테스트 막바지. 두 사람이 묵묵히 페달을 돌린다. 순간의 힘을 모두 쏟아내는 시간. 평소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봅니다. 가자! 자전거로 달려왔던 어제와 자전거로 달리고 싶은 내일을 위해 흘렸던 땀처럼 쏟아지는 땀방울. 두 사람이 땀에 젖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자전거를 탄다. 할 수 있어요. 버텨. 좀만 더 가면 돼. 20초. 15초. 케이더스 떨어진다. 9초, 8초, 7초. 이제 지나니까 좀 더 올려. 360. 버텨. 형 20초만 더 버텨요. 20초만. 결국 형님이 먼저 멈춰섰는데요. 밟을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40초. 평소만큼은 못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더 잘해야 한다는 항상 그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누구한테 지고 싶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00%가 나오지 않을 건 알았지만 뭐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본인 자전거가 아닌데도 또 외부적인 환경이 상당히 어색한데도 그런 본인이 저는 지금 컨디션이 이렇고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딱 얘기한 그 파워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름다웠던 흥원창부터 함께 흘린 땀까지 잊지 못할 원주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선 씨가 연습장에서 태블릿 PC로 지도를 본다. 라이딩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 비둘이, 고개. 얼핏 보기에는 자전거 코스 같은데 뭘 하고 계신 걸까요? 70km. 김정빈 선수랑 같이 갈 코스고요. 매우 엄선해서 지금 이제 약간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추가로 코스 좀 돌려서 이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 있는 대로. 아무래도 정빈이도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 시력을 잃으면서 이제 청각이나 그런 쪽이 훨씬 더 이제 발달을 했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듣고 이제 만지고 그리고 맞고 그런 느낌이죠. 저와 함께 달릴 라이딩 코스를 짜고 계셨군요. 저를 위해 오랜 시간 코스를 고민했다는 형님.
하루빨리 그곳에서 달리고 싶어집니다. 라이딩 훈련 영상. 하루하루 다가오는 형님과의 원주 라이딩. 우리는 함께할 그날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는데요. 고된 일상 속에서도 행복한 설렘으로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붕이 도무로 만들어진 대규모 원형 경기장. 광명의 사이클 전용 경기장. 저는 오늘 이곳에서 형님과 함께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요. 광명 경기장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경사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광명으로 불렀고요. 실제로 서로 좀 어려운 부분까지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저는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광명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 네. 그럼 잠깐 사이에 더 잘생겨진 것 같은데? 계속 네, 훈련하고 있었던 거야? 아, 예. 원주 라이딩 전 함께 텐덤 사이클을 타며 호흡을 맞춰보기로 했는데요. 자전거 점검. 되게 또 얼추 딱 맞춰놓으셨네? 다리 길이는? 저도 한 번만 그럼 재주시겠어요? 다리 길이 너 몇에 맞춰놨어? 저 이거 오랜만에 타가지고 아마 지금 61로 돼 있는데 상당히 짧을 것 같은데? 상당히 상당히 낮아 있네요. 70 정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딩 전 자전거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맞게 자전거를 맞추고 장비를 점검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점검을 마친 뒤 자전거를 끌고 출구로 향한다. 네, 여기서부터. 준비. 자, 하나, 둘, 고! 네.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온 두 사람. 드디어 다시 함께 타보는 텐덤 사이클. 원주 라이딩 전 마지막 연습이기 때문에 처음 탔을 때 아쉬웠던 부분을 집중해서 맞춰보기로 했는데요. 파일럿의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형님이 익숙해지도록 맞춰보려 합니다. 처음 전주에서 이제 벨로드럼을 탈 때 좀 아쉬웠던 부분. 제가 뒤에서 흔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너를 들어갈 때 굉장히 좀 많이 떨렸거든요, 자전거가. 그거를 조금 중재하는 역할을 좀 했고요. 코너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제 주행 자체가 조금 더 와일드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같이 서로 이제 힘점이 맞게 호흡을 맞추는 걸 좀 초점을 두고 좀 탔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저기 턴했을 때는 엉덩이 한 번만 들어볼까요? 아, 그래. 엉덩이 들고 약간 가속하는 걸로? 네. 오케이. 자, 앞에 거의 다 왔고, 감속, 턴,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오케이.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앉고. 기어를 너무 가볍게 쓰긴 했네. 조금 흔들려도 함께 달릴수록 자전거의 두 바퀴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움직이듯 맞춰지고 있었는데요. 이 도로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 어떤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면서 언제가 위험했어? 못하면서 내리막에서 펑크 날 때. 아. 가장 위험한 거는 솔직히 펑크 날 때 이제 그 대처 상황 있잖아요. 저는 한 번 넘어졌거든요. 두 번 넘어졌거든요. 도로에서 펑크 나서 넘어질 뻔한 적이 꽤 있었어요. 이게 참 펑크가 대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불구역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튜블러 종류가 그나마 펑크에 조금 더 대처할 수 있어. 어둑해진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턴할게. 여기 한 분 지나가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톡톡거리지? 잠깐만. 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른발 뺄게. 네. 오른발 착지. 펑크 났나? 괜찮은데? 펑크 났다. 아, 뒤에가? 오.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펑크 났네? 처음엔 정빈이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지? 그래서 보니까
타이어가 그 휠이 바닥에 닿고 있더라고요. 닥닥닥. 예. 아, 깜짝 그때 진짜 아무 생각 머리가 하였죠. 와, 그때 이제 그 펑크가 좀 그렇게 많이 주행을 하지 않았던 타이어인데, 와, 오늘 그 스페어 휠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필 펑크가 나서 좀. 말이 되나? 뒷바퀴는 있으세요? 뒷바퀴 지금 갖고 온 자전거는 트랙이야. 진짜 큰일 났네. 진짜 대박이다. 역대급이다. 여분의 타이어도 없는 상황. 이대로 연습을 멈춰야 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 튜블러인데 펑크가 났어. 지금 디스크 휠을 갖고 왔는데 디스크 부치가 없어. 기억자. 고생하셨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연 우리는 마지막 텐덤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원주 라이딩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가 내일 공개됩니다. 화면 해설 제작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미디어 진흥원.